저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리노공업 회장님을 만나 경영에 대해 배우고 즉문즉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노공업은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시가총액이 3조 1,700억 원, 현재 코스닥 9위에 있습니다. 공시되어 있는 회장님 지분은 약 35%로 즉 개인이 보유한 주식 금액만 1조가 넘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인 분으로 1년 동안 회장님에게 들은 10가지 조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일단 생업부터 해결해라. 먹고 사는 것도 해결 못하면서 대단한 꿈을 꾸는 건 주위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 피해만 줍니다. 사업은 멋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실하게 미친 듯이 해야 자본주의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제발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세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대단한 이상을 쫓지 말고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다.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저에게 많이 묻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사업에서 돈을 버는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렴한 상품을 박리담회로 많이 파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좋은 상품을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상품을 비싸게 파는 걸 좋아합니다. 상품의 판매가에는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부대비용, 세금, 그리고 사장의 월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저렴하게 팔면 일만 죽어라 하고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품을 판매할 때 일단 비싸게 부르고 거기서 조금씩 가격을 깎아주는 편입니다. 마진이 적은 사업은 지속하기 힘듭니다. 비싸게 파는 것도 나름의 기술이 있습니다. 2023년 리노공업의 영업이익률은 40%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4%로 6배가 많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 중입니다. 세 번째, 궁한 사람의 문제를 들어보면 사업 아이템이 보인다. 저도 사업하기 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거래처를 돌아다니다 보면 담당자가 해결하기 힘든 머리 아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듣고 내가 해결해주면 돈을 법니다. 언뜻 들으면 해결하기 힘든 것 같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수요가 있고 돈이 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아픈 사람, 즉 환자에게 약이 필요합니다. 약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죠. 우리 주위에는 사업 아이템이 널려 있습니다. 누가 아쉬운 소리를 한다면 그게 곧 사업 아이템이 되고 돈을 벌어다 줄 소스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돈이 많아도 일하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경험상 통장의 잔고가 200억이 넘어가면 돈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그 돈을 쓸 시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 재산이 얼마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제 재산은 하루에도 몇백억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부산은행에서 말하길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예금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회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75세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건 대학 교수들에게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전 평소에 논문도 많이 읽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은 아닙니다. 이 나이에 어디 돈 쓸 데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것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땐 은퇴하면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도 1년 하면 집에 가고 싶고 골프도 매일 치면 지겹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나이에 여행 가봤자 얼마나 즐길 수 있겠습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사장은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면 평생 일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외 전시회에 나가서 최대한 많이 구경해라. 지금까지 대한항공만 1690번 넘게 탈 정도로 해외에 많이 다녔습니다.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하는 전시회는 많이 가봐야 합니다. 특히 예쁘고 비싼 상품을 많이 봐야 합니다. 선진국에서 만든 로고, 패키지, 디자인, 글씨체를 본인 사업에 접목하면 정말 좋습니다. 중국도 좋은 시장이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할 나라입니다. 젊을 때 틈틈이 본 전시회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이 해놓은 걸 봐야 내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 비슷하게라도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는 눈이 생깁니다. 제발 많이 돌아다니세요. 여섯 번째, 사장의 덕목은 첫 번째 화내지 않기, 두 번째 과거를 곱씹지 않기, 세 번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입니다. 어떤 일에 실수가 생기면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리더의 자질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화를 내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장이 받습니다. 작은 회사는 직원이 나가면 그 일은 사장이 직접 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하죠. 이게 다 돈이고 시간입니다. 또 과거를 곱씹어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생산적입니다. 사장은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7번째, 직원은 사장 마음처럼 일하지 않는다. 그게 정상입니다. 직원이 사장처럼 일할 거면 본인이 회사를 차려서 사장처럼 일하지 왜 직원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직원은 직원입니다. 그러니 직원에게 사장처럼 일하도록 바라지도 말고 또 직원에게 화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8번째, 퇴사에서 창업하는 직원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인간은 욕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사장은 직원의 퇴사는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 조심해야 할 건 직원은 그만두는 순간 적이 됩니다. 그러니 사장은 약점을 잡힐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9번째, 영원한 건 없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바뀐다. 뭐 하나만 잘하면 평생 먹고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시대는 빨리 변하고 트렌드도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사장도 변할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돈을 벌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팔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죠. 10번째, 회사 상장을 고려한다면 지분 관리를 잘해야 한다. 사장 본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분을 가족, 친척, 직원에게 나눠주면 나중에 회사가 커졌을 때 싸우게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왜?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상장하고 싶다고 한 사람치고 상장한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상장하고 싶지 않아도 때가 되면 증권사에서 찾아와서 제발 상장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부터 남의 돈을 받고 투자를 하면 지분을 많이 주게 됩니다. 가능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만으로 사업을 키우고 나중에 큰 돈이 필요할 때 그때 투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10가지 조언 다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분명 1조 이상의 자산을 만드신 분들에게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